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어린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 대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담 방송은 사법농단범 양승태 소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양승태 소환이 내일 아침에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촛불개성연대 송은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은학입니다. 예, 양승태 구속의용단 농선지원본부 김성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우입니다. 21세기 조선의열단 김태현 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저는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백은종 대표입니다. 예, 서울의 소리 응진 전문 기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긴박하게 그 사법농단 조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법농단범들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고 양승태가 내일 아침 대법원에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이런 파렴치한 지금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은학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역사상 그 권력을 뺏긴 사람들이 자기가 상황이라고 착각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재발의 도끼를 찍은 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전두환이가 정권을 이른바 자기 친구한테 넘기고 자기는 여전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했습니다.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사법농단 주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사법부에 있는 식구들 향해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승진시키고 내가 너희들을 임명했는데 어떻게 나를 감히 너희들이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구속시키려고 하느냐? 예정을 잊지 말거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일선 판사들도 아니 이 사람이 약간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판사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 사람을 어떻게든 포털 안에 세워서 국민이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정말 사법 적폐들이 아직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자신들이 우리 국민을 심판해온 자기 밑에 있는 국민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만한 파렴치한 뻔뻔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한다. 이거 언감생심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1세기 조선의열단 그 단장 김태현 단장은 양승태의 그 대법원 입장 발표를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양승태 그 사법농단 사법 적폐 세력 수계지 않습니까? 네. 양승태를 구속 투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2018년 7월 14일부터 1차 집회를 양승태 집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1월 5일 우리가 제25차 양승태 구속 투쟁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제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검찰 소환이 내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양승태 구속 투쟁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양승태가 뻔뻔하게 대법원이 마치 자기 나라인 것 마냥 그동안 그러니까 사법공화국을 만들었죠. 지난 10년간. 그래서 뻔뻔하게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 자신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쓸 마음이 전혀 없고 나는 당당하게 나의 공화국인 대법원에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지금 했어요.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됐는데 저희 21세기 조선의열단은 양승태가 당당하게 대법원 앞에서 마치 자신이 사법공화국의 왕인 것 마냥 그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끔 저희 21세기 조선의열단은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보고만 있지 않겠다, 저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각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 촛불 시민, 폭력계 국민들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양승태의 그 대법원 입장 발표가 아닌 포토라인의 저 대국민 사과를 기다리는 거지, 당당하게 자기 잘못 없다, 분명히 그런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우리 예상하고, 정말 국민을 기망하는 그런 행위다, 그렇게 보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여름 그 무더위에 또 농성 천막을 지원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또 촛불 시민 김성호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촛불 시민입니다.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갑자기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검찰에 출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저희 촛불 시민이 할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국민을 기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당신께서 네. 대법원 앞에서 담화를 발표한다는 거는 그건 전례도 없을 뿐더러 이미 그분은 모든 국민이 이분을 어떻게 하면 찾아내서 구속을 할까 이러고 있는 와중에 도망도 다녔잖아. 네, 도망을 그렇게 집에서 오랫동안 다녔 뻔뻔스럽게. 분이 네. 예?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면은 그죠? 당당하면 왜 그 동안에는 피신만 하고 도망 다니다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출두를 해야 되는데 자기 대법원 앞에서 하겠다는 거는 그건 진짜 국민한테 너무 교만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진짜 진정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예. 진짜 낮은 자세로 사법부의 수장 감옥을 가라. 낮은 자세로 수장 과거에 사법부 수장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최고의 진짜 그 권위의 수장이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임해시고 포토라인 쓰셔가지고 사법부를 대표해서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울분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도 지원하느라고 지금 많은 뭐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하여튼 분노가 치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저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오늘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가 잠깐, 21세기 조선의열 단장 보다도 더 우리 촛불 시민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분노스럽죠. 단장님 좀 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이- 추가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송 대표님 말씀해 예, 주세요.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예, 예. 양승태는 도망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법을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자기가 임명했거나 모셨던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수시로 회동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여튼 긴밀하게 협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는 여전히 애국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애국했느냐? 국가 예산을 내가 절약했다. 또 어떻게 애국했느냐? 내가 애국왕가를 우려해서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미뤘다. 또 내가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법에도 없는 걸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공소시효를 당겨가지고 재판을 했다. 내가 한 게 뭐 잘못이냐? 이러한 정말로 옆에 있으면 주먹이 날아가고 그게 미친 개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쨌든 인간이고 또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인간이라고 떠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마 몽둥이를 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격분에 못 이겨가지고 정말로 이 양승태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다든가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국민의 분위기 좋은 곳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양승태는 아직도
자기 나름대로 위대한 애국자요, 입법자요, 행정가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지난번에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뻔뻔하게 하면서 단 하나도 법을 어긴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신 부하들도 다 이실직고 했는데 왜 이실직고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묻고 사죄를 요구해야만 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당당한 척하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적폐청산을 행동본부 대표로서 양승태 사법적폐 사법농단 도저히 그냥 두면은 우리 미래가 어둡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양승태 구속이 좌절되고 그 적폐 판사들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자가 뻔뻔스럽게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김태현 단장 양승태 구속 그 투쟁 처음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해오면서 양승태에 대한 어떤 그 사법농단 재판 거래 등등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뭐 대한민국의 그 사법부의 정의가 지금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 적폐 세력들은 지금 뭐 양승태가 요번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제 드러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하고 울분에 쌓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사법부 적폐 세력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땅에서 이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쳐서 이게 크게 이슈화됐던 게 1988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벌써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어지지 않는 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현실인데 이번에 이 양승태를 구속을 우리가 꼭 시키고 이 사법 적폐를 청산을 이번 기회에 시키지 못한다면은 이 사법부의 정의는 다시 올라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집니다. 지금 사법부의 권력이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 이거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꼭 청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촛불 개성연대 손학 대표는 어제도 또 주도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대한민국 그 적폐들을 청산하려고 밤낮을 가르지 않고 농성 뭐 등등 어떻게 건강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고심하고 계시는데 양승태 사건의 그 사법농단 개요와 그 전개 상황 또 그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게 나이가 먹고 또 하나는 워낙 그 양승태의 그 재상이 범죄행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는 머릿속에 확실히 박혀 있지만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아마 그걸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봐야만이 얘가 그 일도 했어? 아니 이 일도 또 얘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무릎을 칠 정도입니다. 기억나는 것만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분노하는 것이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당해가지고 아무런 돈도 못 받고 억울하게 강제징용에서 노동에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열악한 조건 때문에 그곳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모진 고생을 해가지고 살아나서 그 임금을 달라 이런 소송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가는 무엇이 자신의 첫 번째 임무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것은 국민의 피 같은 땀인데 그것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사법부라면 마땅히 앞장서서 국가가 행정부가 입법부가 그것을 막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준엄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1심에서도 그런 판결을 했는데도 이거를 자꾸만 대법원에서 뒤집으려고 했다는 거 이것만큼은 우리 역사 앞에서 정말로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고
그 이름 자체에 영원히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두 번 다시 판관인의 자격 자체를, 법조인의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일종의 자격심사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칭 양승태 방지법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법조계 발을 들이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몇 가지 사례는 조금씩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사실 요즘에 밤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러시군요. 하도 네. 이렇게 생각할 게 많고 처리할 게 많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면 또 답변을 하고 또 이견이 생기면 서로 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21세기 조선 의열단이 가장 먼저 이러한 양승태 구속 행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를 가장 먼저 호응해주고 또 저희들보다도 먼저 그 무더운 7월부터 장기간 양승태 자택 앞에서 농성을 했고 또 대법원으로 옮겨서 계속하면서도 매주 직장 다니면서 참여율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다는 거, 1월 5일까지 무려 125차에 달했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125차는 아니고 25차입니다. 예, 야, 제가 예. 발음을 좀 혼났습니다. 125차는 좀. 예. 25차까지 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여러 그 단체에서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년간 여전해왔던 사법 적폐입니다. 그리고 사법 피해자는 아까 말씀했던 징용 재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본부장님도 사법 피해자인데요. 대한민국 사람의 한 5명 중에 1명은 사법 피해자가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많습니다. 많이 뭐 억울하다는 분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법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보십시오. 그 어떤 촛불로 인해서 탄생한 정부, 또 촛불들이 주장한 적폐 청산은 사법부에 있는 것만 아니지만 어느 적폐든 결론은 사법부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폐를 우리가 잡아다가 기소해서 사법부에 넘기면 사법부 적폐들이 지금 모조리는 아니라도 풀어주는 일들이 많죠. 우병우가 며칠 전에 나온 거는 참 이건 정말 우스운 일들이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사법 적폐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 모든 적폐 청산이 무망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법 적폐 청산 양승태 구속을 기점으로 사법 적폐들이 반성하고 새로운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우리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김 본부장님, 그 아까 얘기했듯이 양승태 그 구속 농성하면서 느낀 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과연 이 나라의 법이 왜 이렇게 됐는가, 사법부가 제가 좀 보면은 이제 이 사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권력의 신호 노릇을 했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 박정희 정권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이분이 유신을 하고 그러고 또 사법 파동이 일어났거든요. 4차례의 사법 파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그 사법부의 어떤 관행들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다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관선 변호라든가 지난번에 심편 변호사는 관선 변호가 뭡니까? 관선 변호가 이제 사건에 다 개입을 하는 거죠. 아니, 작전을 짜는 겁니다. 관선 변호는 예. 정말 우리 은어라면서요 사법부에 예, 그게 뭐냐 쉽게 알아듣기 쉽게 판사가 다른 판사를 통해서 청탁을 하는
그게 관선 변호라는 법원의 언어라고 지금 신평 변호사가 얘기했죠. 지금 관선 변호 또 고문 판사는 기업의 어떤 판사가 고문을 해요. 고문직을 한 고문직을 정도로. 맡아서. 예, 그래서 기업을 봐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 몰랐던 일도 지금 예, 드러나고 근데 지금 있어요. 양승태 사법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권력의 신뢰에서 이제 이분들이 권력이 돼가지고 예.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 거래. 입법, 예. 사법, 행정 중에 행정 입법보다도 더 우위에서 예. 자기들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 정점에 있다. 그 예. 재판 거래를 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법부가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권력의 신호로서의 행태가 많았는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은 뭐냐면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다 계획을 해가지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분노가 치우르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알으셔야 되는 거죠. 양승태 대법원이 왜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가를 아셨으면 좋겠다. 예. 양승태가 구속돼야 될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그게 재판을 권력으로 알고 재판 거래를 해서 자기네들이 권력이 돼서 뭘 얻었다. 그동안에 얻었다. 권력의 신이었지 않습니까? 예, 군사정부의 권력 예. 신이라든가. 그, 예. 그러니까 좀 말씀- 쉽게 다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로펌이 있고 네. 이제 그 판사복을 벗으면 얼마, 검사복을 벗고 변호를 하면 얼마. 수십억 예, 네, 생기게. 뭐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폐청산, 사법적폐청산이 나오기 전부터도 예. 암묵적으로 지금 다 알고 우리는 있는 관행, 사실이에요. 관행으로, 이게 예. 관행인데 이게 그대로 그냥 묻혀서 계속 갔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그동안은 사법부가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면서 네. 적폐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법부가 이제 권력을 자신들이 이제 차지한 거죠. 차지한 양승태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사법공화국을 제가 자꾸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네. 그게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일이고 네. 우리 국민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판 거래가 되고 하고 있었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는 못했을 뿐입니다. 잠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체육계에서 성폭행까지 일어난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쉬쉬하면서 이번에 터졌다. 그렇죠. 사법부에도 그런 네, 그 알고 그렇죠. 있으면서도 이번에 터진 거다 이렇게. 예, 그렇게 성폭행을 당해도 사법부는 합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 이런 모든 관행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암묵적으로 다 얘기들을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드러내야 돼요. 오프라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 기회에 양승태를 꼭 구속시켜야 되는 그 당위성이 여기 있고요. 양승태가 구속이 되고 돼야지만이 이 사법 적폐 세력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청소를 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보충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제가 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법대를 갈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아까 말씀하신 사법파동이 일어났더라고요. 사법파동의 핵심은 뭔가 이렇게 부당한 명령을 했을 때 판사들이, 법조인들이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옷을 벗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총칼을 든 이 군사 독재 정권. 그다음에 이승만이도 얼마나 아무런 재판 절차도 안 거치고 민간인을 빨갱이라고 전쟁을 전후로 해서 많이 죽였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권력의 신여가 된다 법조인이 하는 것은 일부의 그런 무서운 그 물리력에 대한 공포, 협박 때문에 또는 내가 남산 안기부 같은 데 가서 그 당시 중앙정보였습니다. 고문을 당하지 않을까? 많이 협박했죠. 총을 들고 협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처자식한테, 우리 친인척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강제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는 거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말 총칼을 들고 내 모가지를 놓고 너무 이런 판결을 하라고 했을 때 내가 버틸 자신이 없어가지고 법대를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라 그때 그걸 들으셨네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아무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제는 당신 양심대로 헌법에 나온 그대로 양심대로 독립해서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성적인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른바 스스로 벗어가지고 알아서 기어가지고 갖다 다 가져가서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거 주려 하는 일종의 장사꾼이 됐다는 겁니다. 영리기업군이나 마찬가지는 기업은 야 이거 하면 나한테 얼마가 이득이 되지? 이거 따지는 게 기업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판사를 하고 있는데 대법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독점적으로 심판권을 줘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추첨을 해서 당신이 판사하세요. 당신이 검사하더라도 훨씬 더 국민이 박수치고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와 질서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이 법관들 또는 법조인들한테만 이런 독점적인 변호권, 뭐 검사 기소권, 판결권 이걸 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제가 좀 이것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정에 오는 사건은 형사사건의 경우는 한 100% 중에서 10%도 안 된다 그럽니다. 경찰이 이미 국가 공권을 행사해가지고 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사건을 부실 수사하거나 편파 수사해가지고 어떤 억울한 그 사건이 돼도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돼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거에서 너무나도 명백해서 결국 10%만이 법원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다시 이 대법원에서 뒤집고 그 중에 또 90%는 심리를 안 해요. 심리 불속행 해가지고 결국 기각시키니 얼마나 이 사법부에 대한 한이 맺혔겠습니까? 지금 아마 몇몇 그 블로그나 아니 그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뭐 사법 피해자 모임, 뭐 관청 피해자 모임 이게 너무나 많은데 이게 뭐 몇만 명, 몇천 명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치인, 국가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양승태를 잡아 넣고 엄벌한다면 야 이거 세상이 확실히 바뀌었구나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가지고 뭔가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양승태만 잡으면 모든 게 깨끗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정신 차리자 제대로 해보자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승태 구속을 반드시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얘기는 할 거고 근데 지금 여기 그 나오신 분들은 얼굴이 전부 새카매요. 우리 서울의 소리,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나 전원의 미디어에는 어떤 인지도 있는 유명인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보십시오. 본부장님, 대표님, 단장님 나부터 밖으로 행동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서울의 소리에 나와서 발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입으로 책상에서 말로만 하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계신 분들은 말과 행동 오히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이런 분들이다.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저기 우리 백은종 그 적폐청산 의열 행동본부 단장님이시잖아요. 네, 대표님이신데 내일 저기 양승태가 네. 대법원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체포를 할 겁니다. 내일 그러니까 하셔야 될 뭔가가 뭐 없습니까? 지금 항상 저는 지금 많이 오늘 하셨는데. 저녁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8시부터 농성장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내일 아침 만일 양승태가 대법원에 오면 직접 제가 체포를 해서 경찰에 넘기겠다. 아까 경찰 정보당국에도 이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의 선택은 잘못 오는 사람을 바로 응징해서 바로 잡아주는 사람을 만드는 게 우리 응징언론을 할 일이라 저는 내일도 그럼 당연히 맨 앞장에 서서 오늘 저녁부터 하시겠다. 지금 나가서 오늘 저녁부터. 또 생방송을 거기서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아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뭐 대법원에서 그 담화 발표하신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어렵겠지만 대법원에서 어쨌든 담화를 하겠다는 지금 예측인데 사실 그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오히려 굉장히 자극을 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불상사는 사실은 사법부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 자극적인 행동을 하시는지 그는 어른이 할 행동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양승태를 체포하더라도 그 책임은 사법부가 그렇죠. 그건 저쪽에서 자극을 한 거잖아요. 국민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면 그런
적극적으로 더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책임지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아니 그건 너무 그래서 국민을 야포고 하는 거고. 예, 예.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제대로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승태가 소환돼서 구속된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구속돼. 그걸 왜 아니 나도 들게. 숙제를- 아니 들어보세요. 양승태가 구속된다. 구속된다. 예. 구속된다. 예, 됩니다. 됩니다. 예. 구속된다. 네. 저는 됩니다. 박감정으로 나는 저는 예. 되죠. 아니, 예, 당장만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구속 안 되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속을 당연히 돼야죠. 구속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양승태가 심어놓은 그 졸개들이 네. 아직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사법부 안에. 예. 특히나 그 영장을 신청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기각을 시키고 있는 그 적폐 판사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과연 양승태 영장 청구를 해줄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네들 이쪽 사람들 그 적폐들 판사들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양승태 기자회견 담아 발표하는 곳에 가서 더 적극적인 우리가 그 분노를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모두 오셔서 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네. 오셔서 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판사들이 영장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할 때 네. 우리 국민들 시민들 촛불 시민들이 그곳에 가서 항의를 하고 양승태에게 밀가루도 던지고 계란도 던지고 막 하면은 이 영장 칠 판사들이 두려워서라도 이거 구속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고 예. 중앙지검 검사들도 이거 제대로 조사를 해서 예. 이거 영장 꼭 받아내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적극적인 계란도 던지시고 예, 예. 주심님이 전 밀가루도 체포한다니, 던지시고 체포. 그러면서 체포를 네,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는 잠깐만요. 말씀, 예.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자 했는데 분노를 표출을 장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대법원 앞에서 철야 농성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서울 법원 상거리에서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촛불 문화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 있으면서 내일 검찰청 앞에는 하루 종일 1인 시위도 있을 거고 그 태극기 모독단이나 토착 외구들도 나오리라 예상이 드는데 우리가 내일은 다른 일 아니고 사법적폐청산에 이런 일은 토착 외구나 태극기 모독단이 발을 못 붙이도록 많은 여러분들이 나와주십시오. 분노를 표출해 주십시오. 예, 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8시부터 우리가 철야 농성을 합니다. 물론 장소도 비좁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로 내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양승태 구속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장시간 끝장 토론이 있습니다. 끝장 회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저는 사실은 그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다거나 어떤 손상을 입힌다든가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정말로 우리 공분을 표출하고 누구든지 그거 참 고소하다 할 수 있고 그런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오셔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은학 대표님이 아까부터 어떤 물리적 폭력을 얘기했는데 저희 적폐청산의열본부 전신이 이명박근혜 심판행동본부입니다. 우리가 이명박근혜를 구속시킬 때 한 번도 물리적 이런 폭력은 행사하지 않고도 평화적으로 구속시켰으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분노를 표출하시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가는 이런 그 투쟁이 됐으면 되겠고요. 아니 지금 저 양승태가 구속될까? 아이고 지금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그 답을 좀 제가 예. 지금 제가 말씀하고 예,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승태 구속에 된다 하고 손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사법부가 모조리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양심적인 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나무랄고 꾸짖을 때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 부분을 구분을 지어줘야지 모조리 나쁘다고 하면 반발심이 일어나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이 얘기하면은 양승태 구속영장을 누가 영장 심사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분명히 우리 그 진정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영장을 발부할 거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양승태가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지금 그 이제 저희는 사법부를 이제 검찰과 법원을 뭐 따로 보진 않지만 그분들은 창과 방패의 지금 싸움으로 보는데 검찰이 과연 더 검찰의 악행이 많은데 우리 이 판사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판사 쪽에서는 거부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법원과 검찰 간에는 떳떳지 못한 커넥션, 아름다운 전통이랍니다. 이분들은 법원은 검찰의 구역식은 이제 적당히 봐주고 검찰은 법원의 보석 허가나 구속접부심 허가를 적당히 봐주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그 두 집단인데 과연 검찰이 영장 청구는 할 거라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국민 달래기의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은 적당히 영장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은 또 국민의 마음을 좀 달랬으니까 영장을 기각해도 되는 아닐 것 그런 분위기로 갈 아닐 것 가능성이 같아, 있는데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검찰과 법원 간에 서로 어떤 한 사법부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아마 배려를 해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국민들의 법감정은 절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강력한 영장 청구가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정쩡한 영장 청구가 들어가면 판사께서는 어정쩡한 공격이니까 적당히 막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검찰이 강력한 영장 청구의 문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미안하지만 그 영장 판사께서는 좀 더 강력한 영장 청구가 들어와야지 본인이 영장을 내줄 수 있다라는 그 부분도 아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검찰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께서 국민의 그 법감정을 실어야 된다는 그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러면 잠깐 예, 제가 예. 말씀. 예, 저도 그 아무튼 그 검찰 윤석열 지금 서울지방 중앙지검장이 잘 해왔고 잘 할 거라 믿습니다. 하여튼 검찰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집회하면서 같이 응원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소리도 들어서 잘 할 거라고 보면서 지금 법대 지망생 송 대표님의 의견 구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네, 제일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한번 예, 말씀해 알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양승태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꾸로 사법부에 대한 자기 사망 신고나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또 검찰이 핑계를 줘가지고 야 이런 거는 무슨 범죄가 되느냐 또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여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역시 이번에 그것이 검찰이 제대로 그 영장의 사유를 발부한 사유를 제대로 적시하지 못했다면은 역시 검찰 역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국민 검찰이 나서고 국민 판사가 나서야 될 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구속은 우리 사람들이 그런 희망과는 달리 발부될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로는 발부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철야 농성하는데 바빠서 철야 농성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힘내라는 문자와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또 카톡이나 SNS도 격려하는 것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만큼 이거는 민심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태는 자기가 구속될 것 전혀 걱정 없다면 자칭 자기가 앞에 나와서 대법원 앞에서 야, 나 좀 구해줘. 사실은 그런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가 속된 말로 똥줄이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 좀 살려줘. 내가 너희들 임명시켜주고 승진시켜주고 단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저는 겉으로는 굉장히 호언장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구해달라는 그런 신호에 불과합니다. 예, 예. 불쌍한 인간입니다. 정말로. 허물만이 남은 사람이지 우리가 그 사람 말을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 이런 양승태를 편들어서 구속영장을 내가 기각했다. 만약 그 판사가 되면 야 나는 완전히 양승태의 나쁜 거는 다 똑같이 취급되고 완전히 뭐라 그래요? 똥개, 뭐 졸개 하수인 취급을 당하고 이제 판사로 자기의 독립적인 그런 성은 없다. 얘는 이렇게 낙인을 찍힐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가 하도 바빠서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조재현 대법관인가요? 그분이 법원 행정처장이 되셨죠. 이 부분은 그동안의 법원 인사조직에서는 전혀 합격입니다. 대법원이 된 것도 그랬고 그런 분을 이번에 법원 행정처장으로 딱 앉힌 것도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법관은 다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야 너 그 사람 영장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야 지금 이게 때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서로 봐주고 맞습니다. 우리 식구 감사했다가 우리 전체가 죽게 생겼다. 정신 차리자 하는 저는 신호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이런 모든 국민적 여론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 안 하고 기각시킨다면 정말로 사법부는 헌법을 고쳐서라도 아니면 혁명을 해서라도 정말로 네. 완전 고쳐야 그 됩니다. 영장을 예. 발부 안 했을 때 얘기는 예. 이따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책 의견을 들어보면 두 분은 별로 영장 발부가 어려울 거다. 송 대표님 저는 발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반반이네요 지금. 어디 얼마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뭐 일단 상권 분립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네. 뭐 지금 자신들의 변명에 지금 급급한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상권 분립을 훼손시켜 놓고서 지금 뭐 재판 현재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든 게 양승태 구속까지 시키고 그 사법 적폐가 청산이 되면은 우리가 또 바로 해야 될 게 공수처 아닙니까? 예. 예, 공수처는 틀림없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뭐 조국 수석께서도 예.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또 얘기를 요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인데 거기 또 도와달라고. 네, 그렇게 요청들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양승태 구속과 사법 적폐 청산을 하고 나서 바로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되고 공수처가 설치가 돼야지만이 물론 거기엔 제도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거지만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앞으로도 이렇게 권력과 함께 줄을 타고 가려는 이런 세력들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본 결과 이제 우리가 목표가 오늘 저녁에 철야 농성하고 내일 촛불 집회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오늘 저희 철야 농성은 양승태가 대법원에 와서 당당하게 그 입장 표명을 저지하는 것. 두 번째는 내일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구속이 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목표가 입장 표명 저지인데 입장 표명에 대한 저지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내일 대법원 안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국민들이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요. 지금 뭐 많은 언론에서도 지금 다뤄지고 있지만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자신은 대법원장이 아니에요. 뭐 현재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대법원을 졸로 보는 거죠. 그렇죠. 대법원 예. 구성원 전체를 양승태가. 본인 자체는 지금 범법자이며 피의자인데 범인이 들어와서 예. 그 사람이 지금 오만하게 법원 안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 표명을 그것도 법원이 아니고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 우리 최고 들어가서 그거. 예.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졸로 본 거죠. 졸로 보는 거죠. 예. 자기 졸개로 보는 겁니다. 완전 지금. 그렇죠. 쫄다고. 똘마니. 아, 똘마니. 이거 예. 내가 똘마니 많이 쓰고 예. 이재호가 똘마니 지금- 이명박 똘마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명수 대법원장도 똘마니 취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내가 들어갈게. 내가 네. 들어가서 기자회견하고 입장 표명할 테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문 열어놔. 그래.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오만합니까? 이거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저희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그 당당하게 그 양승태가 대법원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걸 막아야 된다. 그건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아. 그러고 나서 바깥에서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면은 그건 체포를 바로 해야죠. 제가 할 그거는 겁니다. 이제 체포는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제 그 절대 대법원 안에서 기자회견 하는 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법원 밖에서 하는 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적폐청산 체포하십시오. 의열 행동본부에서는 몸으로 돌진해서 체포조들이 바로 체포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 촛불 개성연대 송은학 대표님도 만만치 않은 분인데 어떻게 저지를 할 겁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그 대한민국 국민은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민원인이 대법원에 출입할 수 있죠. 그래서 민원도 집어넣고 또 로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또 뭐 기자들도 가서 취재도 할 수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그런데 뭐 그 정도는 뭐 저는 해도 좋다고 봤는데 이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안 되겠다. 또 우리 정문도 봉쇄하고 서문도 봉쇄하고 모든 문을 봉쇄해서 양승태가 감히 대법원에 다시 돌아온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거는 그 결정 났어요? 예, 이미 뭐 각 언론사의 보도 자료까지 뿌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걱정 안 해도 예, 될 것 적어도 같은데. 대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밖에만 우리가 막으면 되네요. 밖에 근처에서 이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한테 당신이 한 말이 다 지금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할 말이 없느냐 국민에게 사죄할 말이 없느냐 이런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정말로 죽을 죄를 됐습니다 하고 석고대죄하는 걸 바라는데 과연 이 사람이 몰래 검찰이 문을 지하에 무슨 문이 있다고 하니까 글로 뭐 새벽같이 가서 아니 오늘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가 오늘부터 처리한 농성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포토라인에 쓰겠다. 그리고 검찰은 이 전직 대법관이라는 편의를 봐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은 항상 포토라인에 세웠는데 왜 그 사람에게만 포토라인을 안 세우고 별도의 통로를 제공하고 뭐 시간대를 바꾸고 이렇게 국민을 사기치는 겁니다. 9시에 이렇게 소환하겠다 해놓고 엉뚱한 시간대 한다든가 다른 통로를 이용했다면 검찰 역시 국민을 사기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볼 때 한때나마 대한민국 위한다고 자칭 애국자시니까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국민 질문에도 답변하고 스스로 드릴 말씀 없고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면 정말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사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대법원 밖에서 그 어떤 입장 발표를 한다면 제가 응징 취재 겸 체표 겸 함께 돌진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우리 순원 양 같은 김성호 본부장님은 만약에 김성태가 그 대법원에서 입장 표명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양승태. 양승태가. 네, 좀 예,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뭐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기 말씀하세요. 예. 그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대표님처럼 백 대표님처럼 돌진해서 응징치대를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몸으로 만약에 그 근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개정을 하려면은 몸으로 에워써서 여기 포토라인이 있으니 글로 모시겠으면 하고 모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숨받고 겁도 나고 감히 어떻게 우리가 양승태에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계신 분은 우리 오늘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이 철야 농성에 오셔가지고 또는 전화를 주셔도 좋고 직접 오셔도 좋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본부장님, 예. 양승태가 입장 표명을 굳이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저지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책이 없으십니까? 이제 저는 네. 사실은 조금 아까 송은학 대표께서도 뭐 혁명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촛불의 힘을 국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지만 지금은 촛불이 많이 좀 이제 식은 상태인데 그것은 결코 뭐 촛불이 식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구심이 약해졌는데 지금 사법부는 그래도 국민들이 이제 뭐 우리 국민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서 많은 신뢰를 그동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스스로 정풍운동을 한다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번, 4번의 사법파동을 거치면서 스스로 어떤 정풍을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분들은 더 적폐가 쌓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촛불은 식은 것 같지만 이 들불이 번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분들이 국민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상태가 더 이분들이 이번에 개혁을 못하면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저는 느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사법부가 현명하게 이걸 판단해야 되고 당연히 저희는 공수처라든가 추가적인 더 강력한 사법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는 계속 모색할 거고요. 예. 예, 더 큰 공격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예, 얘기죠. 계속 모색해 주시고 예, 예. 더 그 수소폭탄 같은 공격도 퍼부어 주시고 예. 근데 급한 거는 내일 아침에 양성태를 저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생각은 우리가 말로 해서는 저지가 안 될 것 같고 몸으로 부딪혀서 오늘부터 지금 철야 농성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양성태 저지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는 분 여기서 끝내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은 네. 저는 이제 이슈가 좀 묻히는 감이 있는데 지금 저는 사실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온 국민이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도 이게 이 사법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동안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체육계의 이런 오랜 병폐들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법부의 비호 아래. 그래서 이 심석희 선수의 어떤 이분의 어떤 결단, 이거는 진짜 용감한 결단이라고 저는 보고 이런 것이 결국은 들불이다. 우리 촛불의 들불이다 저는 생각을 해서 심석희 선수의 이 성폭행 고발 사건 이것도 우리 국민이 하고 있는 저항의 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이 1시간 정도 됐는데요. 만약에 양성태가 구속이 안 되고 어떤 그 적폐 판사들에 의해서 어떤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 켜고 오세요. 예. 저는 전부터 큰 자리가든 작은 자리가든 반드시 재판 소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법관들이 자기들이 어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혔고 또는 신성 불가침한 그런 자리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정말로 일반 국민이 봐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려놓고도 대법원에서 끝장나면 아무런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국회의원들 우리가 아무리 식물국회다 방탄국회다 욕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4년 뒤에 한번 내가 심판을 받는다. 다시 한번 선출되다 하는 것 때문에 뭔가 하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정쟁 때문에 대사라나 조금이나 성과도 보이는데 이 판사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평생을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 다음에 헌법에도 뭐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원이 이번에 양성태를 구속시키지 못한다면 정말로 이런 판결 그 자체를 우리는 재판소원으로 갈고 가서 물어야 되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다시 청구하고 다시 청구하는 하라도 또 다시 기각하고 기각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해도 보는데 이 재판소원제도는 헌법을 고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 헌법, 재판소법
제 68조를 보면은 이 재판 소원을 제하고 헌법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국회에서 삭제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재판 소원을 제한다는 그런 표현만 삭제해도 되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응원하니까 그 조항이 우연이다라고 이렇게 판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다 활발하게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양승태 구속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그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운동의 예. 투쟁. 저는 예. 제가 제 입장은 양승태가 만약 구속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적폐청사는 정상적인 법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민중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 혁명뿐이 답이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혁명까지 가기 전에 우리 촛불 시민이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명박을 구속시킨 힘을 다시 한번 모아줘야 되지 않냐. 사법적폐 청산 그 양승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적폐를 청산할 수 없는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승태 구속 기필코 우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이뤄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던져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다른 목숨이 아니라 제 목숨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근혜 구속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일 지금 각오가 지금 단단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21세기 조선의열단 김태현 단장 양승태 구속이 안 됐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겁니까? 일단 양승태를 구속을 된다는 거로 전제 조건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양승태가 구속이 안 되면 우리 집회 계속해야 돼요. 우리 투쟁 지금 25차까지 했는데 진짜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25차까지 가니까 이제 분노가 쌓이다 못해서 정말 아주 양승태만 보면은 아주 침을 뱉어버리고 싶을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가 꼭 구속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일단 말씀드리고, 만약에 우리 백은종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양승태가 구속이 안 되고 사법적폐가 청산이 안 되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요원합니다.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와버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정부 가까스로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되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민주정부, 촛불혁명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민주정권이 이 적폐청산을 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다음 정권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또 권력을 토착 외교관한테 그렇죠. 권력을 다시 준단 예, 말이에요. 토착 외구 세력에게 뺏길 수가 있어요. 뺏깁니다, 그렇기 정말. 때문에 양승태가 구속이 안 되면 저희는 더욱더 가열차게 25차, 26차, 27차 좀 아까 100 몇 차까지 말씀하셨죠. 125차. 네, 저희는 125차까지라도 예. 우리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예. 네, 그 투쟁. 말씀 중에 참 기가 막히네요. 토착 애고한테 정권을 준다. 그럼 뭐 홍준표 일명 홍발정한이 대통령을 됐다 생각하면 아마 민주노총도 규정 조절 없애버리고 뭐 민중당도 해산할 거고 지금 남북 지금 평화협정도 깨버릴 거고 군대 보낸 엄마 아빠들 다시 가슴을 조이며 발을 뻗고 잠을 못 자고 내일 모레 전쟁 난다는 이런 위협 속에 정말 그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이 토착 외구한테 정권을 준다. 번쩍 정신이 드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 팀장님께서는 양승태 구속이 안 될 때 농성 지원 팀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본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지원 부분보다도 저는 이제 1차 사법 파동은 진짜 판사들이 진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사법 파동을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그래도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 유신을 통해서 또 이제 사법부가 길들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3차 그다음 4차 사법 파동이 2003년도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지만 그것도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달래기, 사법부 달래기 정도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양승태 지금 이 사항은 이제 저는 보면 그 지난번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지법의 판사의 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결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거의 5차 사법 파동에 준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5차 사법 파동. 예. 그래서 저는 대구지법 판사회의의 결의가 끼친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네. 예 지금 전국 판사회의에서도 결의가 결의가 됐죠. 된 거거든요. 몇 표 차 안 되지만 예, 저는 됐습니다. 그러면 사법부 내에서도 이미 정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좋은 판사도 많이 있다. 예, 있다는 거죠. 좋은 예. 판사님들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양승태 구속 좀 지켜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5차 구걸하지는 마세요. 왜 5차 사법 떨어지게 또 구걸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판사분들이 1차 때 진짜 열심히 그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2차, 3차, 4차 가면서 너무 유연하게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파동이 국민을 위한 파동이 아니고 판사들을 위한 파동으로 끝난 거죠. 독립을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더 굳건한 이런 사법부가 법회가 된 거잖아요. 지금 뭐 도저히 이걸 뭐 더 이상 뚫을 수 없는 이제 성벽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양승태 이 사태는 그 대구지법 판사회의 그리고 전국 판사회의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구속이 된다. 그래서 구속 안 될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어쨌든 일단은 사법부의 그 이제 판단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기다리고 구속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이제 이런 결의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결의가 어떻게 폭발될지는 진짜 장담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폭발을 하는데 앞장서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뭐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결의 말씀을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철야농성 추위에 들어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송 대표님 오늘 철야농성 하는 각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그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 안식구도 그렇고 제 아들도 어떻게 그걸 알고선 아빠 나이도 생각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왜 젊은이처럼 그래. 그래서 제가 의령껏 하겠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렇게 정말로 밤을 새울 자신도 없고 혹시 뭐 노력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사법부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양승태를 구속시키는 거를 고민하면서 또 이런 하나의 그 상징적이나마 구심점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보다 그쪽을 지켜보면서 자기들도 또 동참할 방법을 찾고 또 주변에 홍보도 해 주실 테고 또 여기저기 야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지하게 좀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양승태를 구속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형이 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앞당겨질 수 있는지를 좀 하는 그런 작은 계기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생각입니다. 예, 그 지원 본부장님 이미 농성장에 대형 지금 가스난로도 지금 보내셨다고 하는데 오늘 그 농성하는 각오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날씨가 저녁에 춥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올라오시는 전국에서 촛불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뭐 천막도 준비했고 전기 난로도 준비했고 그다음에 가스 난로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오실 때 그것도 이렇게 몸을 따뜻할 수 있게 좀 최대한 보온을 하고 오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이 농성 단원들을 이끌어갈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장 각오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이었죠. 네. 1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양승태 구속 촉구 촛불 시민 계승연대와 저희 21세기 조선의열단이 구속을 촉구하는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철야 농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이제 오늘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 농성장 앞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많은 촛불 시민분들 그리고 민주 시민 동지 여러분들 시민분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무서운 곳이 전혀 아니니까 정말 우리가 즐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재밌게 좀 논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 저희 농성장에 뭐.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사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오늘이 1월 10일. 케이크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생일인데 제가 오늘 생일이지만 철야 농성을 선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랑 같이 농성장에 오시면은 즐겁게 우리 파티도 하고 내일 그래서 양승태를 우리가 꼭 구속시키는 그런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좀 많은 참여와 오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방송은 행동하는 양심, 말하는 양심이 아닌 행동하는 양심 우리 세 분을 모시고 양승태 구속에 관련된 그 자담회를 방송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 8시부터는 또 우리 생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서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그 서울의 소리와 저널인 미디어가 방송 장비를 싣고 법원으로 이 방송 끝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보신 분들 차 타고 서초동 대법원 앞으로 오셔서 우리 농성장 힘 좀 보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